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밥상용 쌀을 가루용 쌀로 대체하고 가격도 낮춘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난 휴일 군산에서는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려 국내 건각들의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 전 예고된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요금 인하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교통행정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가 보상금이 2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밥상용 쌀을 가루용 쌀로 대체하고 쌀가루 가격도 낮춰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계획인데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에 있는 한 쌀가루 전문 공장. 쌀을 물에 불린 뒤 다시 말려서 빻는 습식 방식으로 가루를 만듭니다. 저렴한 공공 비축미를 이용해도 밀가루보다 원재료 가격이 높고 물에 불리는 작업까지 하다 보니 밀가루보다 서너 배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우선 씻고 그다음에 물에 불리고 그다음에 불려놓은 상태로 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건조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단 습식 제분을 건식으로 바꾸면 가격 차를 두세 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품종 보급에 나섰습니다. 군산과 김제 농가 4군데와 협약을 맺고 한가루나 밀양 317호 같은 건식 제분용 쌀을 올해 50톤가량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밀가루를 우리가 한 200만 톤 정도 수입을 해오는데 그중에 이제 10% 정도라도 우리나라 그 쌀가루로 대체하는.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밥쌀용으로 해마다 생산되는 쌀 450만 톤과 비교하면 10만 분의 1 수준. 시장을 대체하거나 쌀값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쌀가루 값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지만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떡 같은 제품은 물기가 많은 습식 제분이 유리해 활용 가능성도 의문입니다. 그 건식으로 한 것보다는 현재는 습식이 빵의 볼륨이라든지 설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좀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러다 보니 농진청도 신품종 생산량을 향후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기호성을 보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는 쌀 소비 촉진 대책. 아이디어 차원의 시범 사업만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요금 인하가 지연되면서 전라북도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3일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 45편의 요금을 900원씩 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금 인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전라북도가 합의도 없이 요금 인하를 서둘러 발표했다며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라북도가 제안한 보조금도 논란만 일으킨다며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공영 주차장의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서부 신시가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현재 30분에 600원인 홍상과 비보이 등 6곳의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최대 10% 감면 가능한 주차장 요금 조례를 최대 50% 감면 가능하도록 고칠 계획인데 서부 신시가지 요금을 내릴 경우 다른 지역 요금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따뜻해진 봄 날씨에 가족 단위 마라토너도 대거 참여해 건강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이 마라토너들로 이른 아침부터 술렁입니다. 축포 소리와 함께 건각들의 각축이 시작됩니다. 풀코스와 하프코스에 이어 10km, 5km 등 4개 코스에 12,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아이들이 첫 새만금 마라톤 처음 출전하게 돼가지고 기념을 두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1분 1초 기록을 다루는 엘리트 코스 선두그룹과 달리 뒤따라오는 일반 시민들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유모차를 밀며 달리는 젊은 아빠부터 아들, 딸과 손을 잡고 다정히 걷는 부모들도 눈에 띕니다. 사진을 찍고 휴일을 즐기는 친구와 연인. 휴일 오전 드넓은 도로를 점령한 시민들은 한바탕 축제를 만끽합니다. 시민들의 응원 소리에 힘을 얻어 풀코스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보는 아마추어 선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대 역사가 오롯이 살아있는 군산 시가지는 오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뛰고 걷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출발해서 5km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케냐의 로티치 선수가 엘리트 부분 1위, 영동군청의 김효수가 6위로 선전한 제14회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2012년 풀코스가 국제 공인을 받은 뒤 해마다 명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참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 연말 완공을 앞둔 새만금 농업용지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군에 조성되는 700헥타르의 농업 특화단지에 시설농업과 일반 원예, 축산, 시험연구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하고 현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농업법인과 지자체, 기업 등으로 최대 90헥타르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데 군산과 김제, 부안 지역 희망자에게는 70헥타르를 우선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유지인 완주 이서 묘포장을 제2혁신도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묘포장 기능의 축소로 묘포장을 제2혁신도시 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컨벤션 센터 설치 등 혁신도시 기능 확장과 연계한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서면 남서쪽에 위치한 묘포장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197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21만 제곱미터에 달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울산 소식입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 탐사선인 장생포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운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 앞바다를 드나드는 어선과 연계해 고래 발견 확률을 높인다는 계획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울산 MBC 최지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고래바다 여행선이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고래떼를 눈앞에서 보기 위해 올해 첫 출항하는 여행선을 탄 승객은 170여 명.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335 갑판에 모여 추억을 공유합니다. 비도 가끔 조금씩 오는데 저 앞을 보니까 바다가 너무 흔하게 좋습니다. 고래도 한 마리 보면 더 좋죠. 바다도 잔잔하고 살짝 햇빛도 나오고요. 올해는 고래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공연 무대와 뷔페 시설을 갖춘 고래바다 여행선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이후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를 만났습니다. 고래를 만날 확률은 10%대에 불과하지만 공단과 조선소의 이색 풍경과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 앞바다를 드나드는 어선 200여 척과 연계해 고래 발견 확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고래 생태체험관, 고래 박물관과 더불어 전국에 하나뿐인 고래 특구 명물로 자리 잡은 고래바다 여행선이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의 서류 작성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체계화됩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주선해 R&D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지원하는 사업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중기청은 R&D 사업 신청 서식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업체당 500만 원 한도로 서식 작성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가 공급됩니다.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오는 19일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지 32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점포 겸용 19필지와 주거 전용 13필지로 4층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전라북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최근 벌어졌던 전주시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겨졌습니다. 전주시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2004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섣부르게 협약을 맺은 것이 원인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쓰레기 수거 차량 회차권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쓰레기 성상조사를 강화하고 반입을 막는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주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감안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합의되다 보니 이번에도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주시는 주민지원기금의 적절한 집행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도 혼합쓰레기 반입 적발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안전 감시라는 공익적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지급보다 쓰레기 처리 시설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다든지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에 반복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하면서 도내 시군별로 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임실군이 섬진강길을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로 조성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 요천 백리 숲길에 벚꽃이 만개해 봄꽃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금지면에서 산동면까지 요천 백리 숲길은 광활루와 벚꽃을 시작으로 이팝나무와 금계국, 꽃 양귀비 등이 5월까지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려 봄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벚꽃 핀 게 너무 아름답고요. 또 매년 이렇게 피는 게 또 예전 생각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도 이쁘게 잘 꾸며놔서 엄청 좋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진안군이 봄꽃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마이산과 대미샘, 용담호, 곰티째 벚꽃길과 원현장마을 꽃잔디 동산의 꽃피는 시기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지도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이산 벚꽃, 원현장 꽃잔디, 금지유채꽃 등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실군이 자연 경관이 뛰어난 섬진강길을 걷기 명소로 조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걷기 명소 사업은 진뇌 마을에서 구단마을까지 7km 구간으로 임실 치지와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형으로 꾸며집니다.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섬진강길을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주군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태권도 꿈나무 육성을 위해 올해 6억 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부 훈련비는 물론 국내외 시범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성장해서 시범단이나 선수부로 제목을 다하면서 무주도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농번기 공동급식소로 올해 모두 56군데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농민들의 점심 해결을 위한 공동급식소는 당초 45군데를 계획했지만 관심과 요구가 많아 56군데로 확대했으며 상반기에는 6월까지 35일간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차량의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가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내부 시설 공사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2개월 동안 내부 도로와 주차장을 전면 통제합니다. 전주시는 통근버스와 카풀 차량이 경기장 내에 장기 주차하면서 시설 개보수 등의 지장이 많아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표시가 9월부터 신형으로 변경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 주차증은 위 변조가 쉬워 관련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기존 표지를 사용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주시는 교체 대상자 7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표지를 교체해 재발급률이 31%에 머물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전라북도에 체력이 약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2016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따르면 1등급에서 5등급 가운데 체력이 약한 4, 5등급 비율이 전라북도가 12.2%로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대도시보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체력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나 체육시설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북 출신 차관급 인상 고위공직자가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전북 출신은 87명으로 전체 7%에 그쳐 경북 14%, 전남 12%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 26%, 경북은 13%였지만 전북은 3%로 추락해 역대 정권 가운데 인사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내일부터 13일까지 무주군청에서 세월호 관련 영화 상영과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새만금 방조제 상설 공연 아리울 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가 내일부터 군산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오늘부터 21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아시아 컬렉션전을 갖습니다. 팔복예술공장이 세 번째 무료 대관 전시로 내일부터 30일까지 사진연구 봄 회원전을 마련했습니다. 김준군 개인전이 내일부터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는 13일 강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실과 기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모레 오산면 장신 휴먼시아 3단지 내에서 미니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생활습관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있습니다. 익산시는 모레 모현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 선정 도서 선포식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군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